다고 그러던데. 며칠 또 있었습니까? 네.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엔 여름이 좀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예. 빠져 죽은 사람 1명, 다슬기 짚다 죽은 사람 1명 내가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어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복지부로 넘어가죠.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위기 및 의료제품 수급 동향입니다. 생계위기 상담 그리고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최근 12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으며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은 원료에 대한 우선 공급을 통해서 수급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여름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설 점검, 안부 확인, 냉방 물품 및 냉방비 지원 등 폭염 특보별 맞춤형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위기 가구, 고독사 위험군, 조선 다문화 1인 가구 등 위기 취약 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상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생계 지원은 11만 7천여 건, 의료 지원은 1만 8천여 건 등 총 18만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고 조선 다문화 1인 가구 등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가족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그냥 드림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158개 시군구와 28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사업장이 원활하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의결된 기초연금 수급 간주 신청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자나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를 통해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주도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현재 107개 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바로 청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제품 재고 현황 3차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정상 범위 내에서 주요한 의료제품 재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살자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위기 가구인데. 네. 뭐 배고프다, 뭐 혼자 외롭다, 병들었다 이거는 체크가 되는데 빚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징후나 이런 게 없을까요? 저희가 현재 그 자살 상담센터나 그냥 드린 먹거리 복지 연계를 할 때 그 위기를 촉발한 위험 요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게 빚이나 금융에 대한 부분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서민금융지원센터라거나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센터랑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무부 있잖아요. 그 지금 벌금 못 내가지고 환령 유치된 사람들, 벌금 대신에 징역 사는 사람들 숫자 혹시 대충? 노역장 유치자가 지금 평균 1,55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정도? 예. 한 개 교도소 정도 되네요. 네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역장 유치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이고 노동 능력 없는 거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 해놨지만 80% 이상이 노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이 제도에서 노역도 못 시키고. 아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닫아놓고 관리하느라고 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역장 유치도 가스급하게 가능하거나 노역장 유치자 중에서 사회봉사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마음도 저희들이 적극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좀 시키고 벌금을 좀 까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처음 그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이걸 보니까 너무 심각해갖고요. 계속 제도 개선을 좀 해오고 있고 많이 좀 전보다는 강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 사항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처음에 또 사실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안 법원이 하고 형량을 있습니다. 선고 안 할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벌금 빌려주는 저 민간은행 있죠. 벌금이요. 벌금 빌려주는 도 있잖아요. 그건-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그 장발장은행이던가? 장발장은행이라고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장발장은행에 저도 사실은 관계가 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뭐 이해충돌은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이렇게 대신 벌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갚는데 그거를 그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저희 그 정 장관님이 아는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노역장 유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아갖고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지금 뭐 대검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라리 그 벌금을 좀 제도적으로 좀 빌려주고 예, 예.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네.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빌려주든지 좀 그게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그죠?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혀 그 형벌의 효과를 뭐 아무 못 의미가 거두고 없잖아요. 있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벌금이 형벌의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형벌은커녕 오히려 피차간에 부담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나 싶어요. 참 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최근에도 노역장 유치를 해왔는데 상당히 그 중증 질환이 있어갖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갖고 국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병원비만 들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 기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도 쳐주죠. 네, 뭐 그런 이제 현재 어떤 구속된 상태니까. 구속돼 있으면 그런 거지.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불합리인데 하여튼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장발장은행에 필요하면은 뭐 민간의 모금을 우리는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재정적 지원을 해주든지. 네네. 근데 갚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네, 확실히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